과거에 비해서 보다 젊은 연령대에서 관절염이 진행돼서 병원을 내원하신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곧 100세 시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 계획을 세우듯이 무릎 관절염 치료 방법도 생애 주기를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가족 관절 주치 서울원병원의 나영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관절염 환자분들의 연령대가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의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관절염 치료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요즘에는 학술용어로는 정확하게 골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퇴행성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노화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당연히 65세 이상의 노령 환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레포츠 활동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상을 입는 경우들도 많고, 이로 인해서 2차적으로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보다 젊은 연령대에서 관절염이 진행돼서 병원을 내원하신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매우 증가했고 보통 기대 수명이 90세를 육박합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곧 100세 시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100세 시대에는 환자분이 한 번 수술을 받은 이후에 평생 잘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2차 수술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첫 번째 치료로 어떤 수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결과나 경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계획을 세우듯이 무릎 관절염 치료 방법도 생애 주기를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염이 심하지 않아서 아직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절염이 진행해서 비수술적 치료는 통증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각 환자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겠지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선 나이입니다. 먼저 70세 이상, 조금 일찍 본다면 65세 이상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관절염이 심할 경우에는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우선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에서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받더라도 재수술에 대한 큰 위험 없이 평생 잘 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마모된 관절면 전체를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술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수술이다 하는 개념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6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관절염 환자분들은 인공관절을 고려하기는 너무 젊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환자분들의 인식 자체도 내 관절을 버리고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끼십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에서는 인공관절보다는 자기 관절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관절 보존 치료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자기 관절 보존 치료를 통해서 10년 정도 자기 관절을 더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린다면 그때 가서는 관절염이 더 진행돼서 인공관절을 받게 되더라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종의 징검다리를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인공관절을 고려할 수 있는 나이, 즉 65세 정도까지 우리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자기 관절 보존 치료를 통해서 버틸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죠. 자기 관절 보존 치료의 핵심은 무너진 축을 바로잡는 휜다리 교정술, 즉 절골술입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 하지 축이 무너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90% 정도는 내반 변형, 즉 오다리 변형이 있는데요. 다리 모양의 오다리 변형이 오면 하지의 축이 무릎의 안쪽을 통과하게 되고, 즉 우리 몸의 체중을 무릎의 안쪽 부분이 다 담당하게 됩니다. 이때 관절염도 주로 안쪽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 안쪽이 더 마모가 되고 다리는 더 휘게 됩니다. 다리가 더 휘게 되면 더 또 체중을 무릎 안쪽이 많이 감당하기 때문에 관절염을 더 진행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이런 환자에서 정강이 뼈에 금을 내고 무릎뼈 모양을 교정을 하게 되면 하지축이 똑바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 안쪽에 집중되던 체중 부하가 골고루 분산이 되면서 관절염 증상도 좋아지고 또 관절염 진행도 늦추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흔치는 않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다리가 X자 변형이 있으면서 관절염이 무릎의 바깥쪽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허벅지 뼈에서 절골을 해서 다리 모양을 교정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체중 분산이 되면서 관절염 증상이 매우 개선이 됩니다. 우리 몸의 하지축은 건물로 치면 기둥에 해당됩니다. 만약 기둥이 기울어졌다면 그 건물은 오래 버틸 수 없겠죠. 따라서 우리 몸의 하지축도 똑바로 교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절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관절 보존 치료에 있어서 이런 절골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물의 기둥을 바로 세웠다면 이제 내부도 조금 손을 봐야겠죠. 다음으로 중요한 관절 보존 치료법은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입니다. 우리가 휜다리 교정술은 축을 바로잡는 것이지 실제로 마모된 관절면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닌데요. 마모된 관절면을 재생시키는 방법은 바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수술입니다. 마모된 관절면을 다듬고 거기에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위에 줄기세포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이식된 줄기세포가 손상된 관절면의 연골 재생을 촉진하여 다시 재생연골로 코팅을 하게 됩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수술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연골 재생 치료법 중에서 가장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치료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 만약 비용적인 부담이 되신 경우에는 미세천공술과 같은 기본적인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도 합리적인 옵션이 됩니다. 최근 중년 환자분들에서 연골판 뿌리 파열이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릎 관절 안에서 관절면에 연골을 보호하는 연골판의 뿌리가 파열되게 되면 그 기능이 소실되기 때문에 연골이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격히 관절염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만약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연골판 뿌리 파열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봉합술을 시행해서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6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관절 보존 치료법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자기 관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환자분들은 제가 실제로 외래에서 어떤 치료법이 가장 좋을지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환자분들입니다. 이 연령대에 있는 환자분들은 절골술이라든지 인공관절 전치환술 또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같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다 가능한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통증이 아주 극심하지는 않고 조금 더 버틸 수 있겠다 싶을 때에는 최대한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버티다가 나중에 더 심해졌을 때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60대 초반이고 통증은 매우 심해서 일상생활에 제약이 매우 큰 경우에는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혹은 반치환술은 인공관절 전 치환술에 비해서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기계 사이즈가 인공관절 전 치환술에 비해서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손상된 안쪽 관절면만 인공관절로 대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 관절을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또 절개가 작고 수술이 더 빠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회복하는 속도도 보다 빠릅니다.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의 단점은 전 치환술에 비해서는 그 수명이 조금 더 짧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에서 다시 재수술을 할 때는 인공관절 전 치환술을 했다가 재수술하는 것에 비해서는 보다 더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60세에서 65세 미만의 환자분들이 어차피 재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다 라고 판단된다면 우선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해서 10년 이상 잘 쓰시다가 나중에 인공관절 전 치환술로 재치환술을 하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됩니다. 관절염이 초기나 중기 정도로 심하지 않고 통증도 비교적 견딜만한 정도로 유지되시는 분이라면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우선 체중 조절을 잘 하시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셔서 다리의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병원에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같은 기본적인 치료를 병행하시고 기본적 치료로도 통증 조절이 수월치 않다면 무릎 관절 안에 놓는 주사 치료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릎 주사 치료로는 주로 연골 주사나 DNA 주사, 또 스테로이드 주사 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의료 기술로 인정된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법도 좋은 비수술적 치료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골반에서 골수를 채취하고 고속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분리합니다. 이 분리된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낭 안에 간단하게 주사 치료하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치료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절염 치료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환자분들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환자분들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절염의 정도라든지 통증의 정도, 환자분들의 직업이나 취미활동 정도, 또 내가 얼마나 쉴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관절염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